역사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성폭력, 성추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새로 고침 대한민국 끝까지 함께합시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즘 그게 이슈라서. 예,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년 동안 들으셨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뉴스를 파헤치고 또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기 밖에 지금 PD한테 제가 그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홍보대사 위촉장 그냥 그 도화지 하나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좀 하나 주세요. 아셨죠? 두꺼운 종이면 환영합니다. 네, 이왕 금박 박힌 거 없나? 금박?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미투 운동의 확산 일로에 있는데 오늘 저희는 여기서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묘사는 일체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우리는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생략을 하고요. 네.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좀 운을 떼주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폭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네.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겪어왔고 보았고 뭐 저도 당연히 직접 겪기도 했고 아하. 또 남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기도 했고 예. 이런 식의 그런 그 행동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런 행동이 정말로 범법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무심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구나. 오히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그렇죠. 그죠? 예. 잘못된 기준, 잘못된 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짚어야 된다고 일단 네, 문을 그렇습니다. 떼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요.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남성인데요. 저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사실 뭔가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서 제 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초급 학년 시절에 제가 여자 후배들 부를 때 막 거침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뭐 욕설처럼 이렇게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네네. 뭐 그게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 자신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 드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네. 그때 이제 80년대 이제 군사 독재를 청산하자고 막 하면서 네. 군사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뭐 학생 운동도 그렇고 일반 중고등학교 그랬고 교련도 있었고 대학도 교련이 있고 그래서 네. 학교 자체가 굉장히 군사 문화에 깃들어져 있고 극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위계도 굉장히 강했고 함부로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문화적 풍토랄까 이런 게 네. 쌓이고 쌓이다가 네. 어디선가 이제 좀 누군가 사회적 가르침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정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도 있었고 네. 뭐 빨간불이 켜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가 공동체 모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교훈도 남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신화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정말 네. 너무 극적으로 단박에 가시고 창피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여튼 전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교훈을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그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비뚤어진 사고, 삐뚤어진 인식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좀 더 풀어주세요. 그걸 정리한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추행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추행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컨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손자
그 애기들 뭐 예쁘다고 어떤 성기를 뭐 접촉한다든가 또 혹은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브루스를 이렇게 추기 싫다는 사람에게 브루스 추작을 해서 같이 그렇죠, 춘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뭐 술자리에 갔을 때 내 옆에 앉아라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라라고 네, 한다던가 네, 막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동안에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져 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고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사실은 모든 여성들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태어난 모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한두 번씩은 좀 겪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도 이제 석박사 다녔었고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조금 했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로서 또 뭐 살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 각 문화별로 각 제가 속했던 그 직역이나 그 직장별로 그 타임별로 공간별로 그러한 종류의 행동은 사실은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 남성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그런 줄 몰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추행인지 그거죠. 진짜 몰랐다. 그렇죠. 그냥 나는 그냥 그 호의를 표시한 거다.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번에 이윤택 그 감독이 네. 사과랍시고 하면서 얘기한 말 중에 나는 합의된 그런 관계였지 절대 폭행이나 이런 강요된 건 없었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남성들이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막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라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남성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네.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오창국 국장님 동의하세요? 네, 뻔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년 전, 20년 전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인지력이랄까 예.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추행인지 아닌지를 학습할 기회가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뭐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니까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네. 뭐 문학계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어요. 여러 부문을 거치면서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그 고발들이 있었고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몰랐다, 친근해서 그랬다, 격려하려고 그랬다라는 네. 건 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조직 안에서 이른바 권력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 갑질이 추가되는 오히려 이제 갑의 어떤 횡포로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갑이 을에게 하지 네. 을이 갑에게 어떻게 추행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권력 관계에서 그런 몹쓸 짓들이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음주 때문에 뭐 책임 능력이 없다, 주치 감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저희도 술을 아주 가끔 먹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술을 먹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 애꿎은 술 핑계를 대는지.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권력을 가지면 네. 그 권력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뭐 다 지배할 수 있다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여기는 네. 이거는 정말 왕조 시대에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임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예.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오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님. 예, 이제 그 말씀 다 맞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조심해야 될 타임이기도 하다. 죄송합니다. 예.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말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계속해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치 잠재적 가해자되든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일방의 주장이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질의 내용도 조금 그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주장이 당연히 이제 맞을 수 있고 또 그런 식의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당연히 인정하지만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요 미투 국면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예.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형사소추나 이런 것과 달리 그렇죠. 자기 방어를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보니까 역시 뭐 그동안 인구에 회자되던 분들이 터져 나오고 골문 게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쉽게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암암리에 얘기가 네네네. 돌았던 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터졌다. 하나는 여성이 주로 피해자일 텐데 네. 여성들 입장에서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고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요 국면이 상당히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통해서 뭐 시기심에 질투심에 어떤 뭐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망가뜨리고 해치기 위한 국면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추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추해지면 안 된다, 인간화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좀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이 점을 한번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는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네. 밝힘증, 네. 도착증, 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권력 관계를 앞세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알량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권력 위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심리도 작동한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혹은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근데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뭐 이런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전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고 네. 그런 그 원인이나 기저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 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행동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건데 예. 예컨대 이게 반드시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성들도 그 자기가 그 차마 말하지 못하는 네. 정도의 그 여성 상사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그런 그 폭로라고. 예, 그렇죠, 여성 영화. 상사의 그거를 그린 네, 영화가 네. 또 상당한 어떤 데미 화제가 무어가 됐다. 예, 주연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서 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아주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아니 소리내서 계속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 남녀노소를 모두 떠나서 네.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많이 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0330님이 딱 그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성문제 관련해서 여성 가해자도 있는 만큼 여성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시선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영님은 권력관계 안에서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같은 계층 내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등등이 벌어집니다라고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TBS업으로 이 러브 69041107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결국 해법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까지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성 관련 범죄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 무서워서 범죄 못 저지르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이건 좀 대안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웨브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오는 27일에 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대책을 만들어서 27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대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투와 관련해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범정부적으로 또 각 정부 부처별로 만든다든지 공공기관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그걸 논스톱으로 뭐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엄벌하겠다든지 또 교육도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사실 평이한 해법입니다. 익숙하게 많이 봤던 해법이고요. 저는 이게 이제 권력에 의한 작용이라는 측면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 나라가 꼭 모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을 못 구하고 있는 학교가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일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장이 된다는 건 별로 득될 것도 없는데 책임만 무거워진다는 거죠. 월급 차이도 별로 없고 생사 여탈권 같은 거 별로 없고 퇴근도 늦게 해야 되고 출근은 일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일을 사랑하거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영국만이 아니라 그런 모델은 많이 있는데요. 영국 경찰 같은 경우에 순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경사, 경위 이렇게 막 경감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경찰대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경찰대는 한국하고 대만 정도만 있고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순경만 30년 하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경만 30년 동안 대한민국엔 그런 경찰이 없는데 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할 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형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부분이나 공기업에서 개혁안을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정적인 장치 이를테면 자 감사나 감찰 기능이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부처나 공기업의 감사나 감찰이 공기업은 뭐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관님이나 사장님의 심기를 지키거나 장관님이나 뭐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종의 칼로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은 거꾸로 휘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갑질이 있거나 권력작용이 있을 때 그걸 보호하고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 이런 면에서의 구조적인 개혁안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다면 저는 갑질 문화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지금 TBS 앱으로 K 이제 SK 땡땡님이 현재 은행권에서는 발생하면 무조건 해고입니다.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지금 그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처벌 수위를 확 강화하는 것.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강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성추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법 303조에 있는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지금 대다수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하관계 내지는 그러한 식의 피해를 야기하는 가해자가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주지 않냐. 너에게 반대급부로 이런 혜택을 주지 않니. 내가 너를 예뻐해 주면서 너에게 큰 배역을 주지 않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업무상 그 상대방이 뭔가 저항할 수 없는 당근을 주면서 뭔가 그 사람을 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 본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규정 자체를 일단은 좀 더 현실화시켜서 형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조항이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 당사자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그냥 서로 간의 화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좀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니까 그걸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약간은 어찌 보면 연관돼 있고 또 한편에 약간 그
저기 멀리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법을 만드는 분들의 그 뭐랄까요 감수성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 그렇죠. 개념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조항도 없었죠. 네. 형법을 개정을 하다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들어왔는데 벌금 8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네, 맞습니다. 경범죄 처벌. 경범죄 처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그 저기 처벌 규정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발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증이 잘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 하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은 스토킹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 들은 사람은 나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 사실은 처벌을 가해야 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예. 사실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좀 서로 간에 그냥 양해 정도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그 바라보는 시각, 우리 그렇죠. 국회의원 나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너무 없고 네. 단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걸 파악하게 되는 뭐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못 파악하겠으니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범죄는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8404님이 또 다른 요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반 여성도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는데 장애 여성의 경우는 더 할 겁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김종성님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크고 작은 피해 경험이 있었다면 대다수의 남성들이 크고 작은 가해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분은 남성인 것 같죠? 이름은. 네네네. 네. 남성들이 저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30님은 또 다른 측면을 짚어주셨는데요. 반문화가 주택가까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드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영향이 주셨는데. 있습니다. 이상한 회식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쯤 된 성폭력 피해자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투쟁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뭐 성추행이든 어떤 범죄든 간에 이게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처벌할 수도 없고 형사 소추도 못 하는데 범죄 피해자의 시효는 없잖아요. 피해의 고통에 대한 시효 이런 건 없잖아요. 일정 기간 지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네. 예. 저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전문직 종사자 남성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그분은 50도 넘은 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귀엽다고 남자 선생님이 남성 어린이에게 뽀뽀를 했대요. 볼에. 네. 근데 그게 너무 쇼킹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그게 문득문득 떠오른대요. 트라우마로.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 내가.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서 남성이라도 가까이 내 얼굴 가까이로 이렇게 뭐가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밀착하거나 이러면 네.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같은 남자인데 뭐 그게 왜 문제냐라고 그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처를 건드리면 사람이 굉장히 아플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네.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주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한 달간 이루어진 그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네. 이 열풍은 한국판 미투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예, 한국판 미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그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미투는 네.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모두 헐리우드 그 거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네네네.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익명성을 그 유지한 채로 네. 뭐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 이제 이게 예. 알려지거나 네. 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판 미투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창익 국장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투 운동 말고 위드유 열풍도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위드유는 사실 열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미투에 비해서는 좀
없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씨 선거진 청취자분이 그러셨잖아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네네. 남성은 가해자거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함께 연대하는 그 운동이랄까 활동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특히 남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7607님이 잘라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주 단호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새로 고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